네, 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코리아 진드코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지난 8월 11일 트윈모션의 2020.2 버전 업데이트가 제공되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에서 추가된 신규 스마트 에셋, 그리고 보다 사실적인 머티리얼들, 그리고 개선된 기능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2 버전을 간략히 소개하는 트레일러를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네, 트윈모션 2020.2 버전은 업데이트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시연 진행 순서를 간략히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값을 설정할 수 있는 반응형 문을 사용해보고 오브젝트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기능으로 탈바꿈한 편리한 공정 기능을 살펴보고요. 더욱 사실적인 물 표현을 씬에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사실적인 비 오는 장면과 물웅덩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든 자동차 에셋에 향상된 자동차 머티리얼들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신규 업데이트된 에셋으로 동아시아 식생 15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중장비 에셋들도 추가가 되어서 이 부분도 살펴보고 부분적으로 컬러를 변경할 수 있는 스마트 항공기 에셋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윈모션 2020.2 버전이 얼마나 폭넓은 호환성을 제공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값을 설정할 수 있는 반응형 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을 설치할 장소로 먼저 찾아갖고 와서요. 네, 이쪽이 아닙니다. 네, 이쪽 난간이 있는 이쪽에 바로 여닫이 문과 미닫이 문 두 가지를 다 설치를 해볼 건데요. 먼저 미닫이 문부터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닫이 문의 위치는 오브젝트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도어에 들어가시면 미닫이 문이라고 있는 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자, 이 미닫이 문에서 저는 제가 원하는 슬라이딩 도어를 선택을 하고요. 네, 이러한 형태의 슬라이딩 도어를 선택했고요. 네, 이쪽에 드래그 앤 드롭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90도 회전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90도 회전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배치를 하고 보니까 높이가 부족해서 이 공간이 뻥 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이 창호, 즉 이 문을 선택을 하시고
높이 부분의 파라미터 값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문은 기본적으로 제가 멀리 있을 때는 이렇게 닫혀 있게 되고요. 이 특정 반경, 아마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이 하늘색 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문은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네. 근데 어떤 문이 열리죠? 바로 개폐부에서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오른쪽 문,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보면 이쪽이 오른쪽 문이겠죠? 이 문만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이 두 군데 양문이 다 열리도록 인터랙션 하기를 원한다면 개폐부를 클릭을 하셔서 모두, 그러니까 양쪽 문이 다 열리도록 설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앞으로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특정 거리를 가까이 가면 네, 양쪽 문이 다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까이,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갈 때 문이 열리는 동작을 트리거라고 하는데요. 이 트리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부분에 클릭을 하시면 기본 값은 지금 트리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값을 열기로 해둔다면은 그냥 항상 열려 있는 문이 될 겁니다. 제가 가까이 가더라도 열리지 않고 멀리 가더라도 닫히지 않는 그런 인터랙션을 하지 않는 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다가갈 때 열리는 등의 액션을 하는 그런 인터랙션을 하는 도어를 만들고 싶으시다면은 동작을 클릭하셔서 트리거 모드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트리거 모드를 해두었을 때는 문의 하단에 이런 하늘색 선에 호로 되어 있는, 아크로 되어 있는 이런 기즈모가 형성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에 더 보기를 누르시면은 트리거 반경이 3m가 되어 있습니다. 이 트리거 반경을요, 키우면은, 네, 이 키우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한 5m 정도로 키워두고요. 그러면은 5m 정도 키워서 이 5m 반경 안에 들어가면은 바로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인터랙션을 사전에 이 브릿지에 진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시뮬레이션 할 때 이 브릿지에 진입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문이 열리길 원한다면 트리거 반경을 많이 키워두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해서 저는 트리거 반경을 이쯤에서부터 키워두고요. 10m 정도로 아주 많이 키워두고요. 여기서부터 보행해서 진입을 하면 이미 문이 열리는 시점으로 이런 연출을 할 수가 있겠죠. 네, 트리거의 경우에는 유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 부분은 카메라가 접근할 때에 열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접근할 때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캐릭터가 패스를 따라서 오는 캐릭터가 접근할 때 문을 열리기도 설정할 수 있고요. 그게 바로 캐릭터 패스이고요. 커스텀 패스 액터는 어떤 캐릭터가 아니라 자동차나 혹은 어떤 드론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때 문이 열리게 하는 그런 설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한 단계 메뉴 뒤로 돌아가서요. 예, 아까 설명드리지 않았던 너비 메뉴를 이렇게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너비 메뉴를 설정을 했을 때 네, 문이 닫혀 있을 때에 이 창호의 전체 폭, 그러니까 너비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삽입해둔 이 패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창호 도어로 변경을 했다면, 네, 제가 트리거 값은 좀 설정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거 반경을 낮추어서 문이 닫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프레이밍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프레이밍이라는 수치는 처음에 이름만 보았을 때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시는데 이렇게 조작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 프레이밍은 특정한 도어 형태에서는 프레이밍이 비활성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일 9 같은 이런 특정한 형태에서 프레이밍이 활성화됩니다. 자, 이렇게 프레이밍이 활성화되었을 때 밑에 더보기가 있는데요. 더보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외측 틀 너비, 그리고 내측 틀 너비, 네, 하부 틀, 네, 상부 틀 이렇게 개별적으로 설정해 주실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치 이렇게 설정하는 형태를 보았을 때 저희가 늘 사용해 오던 어떤 BIM 도구에서 보던 그런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자, 해서 미다지분을 사용하는 방법을 했었고요. 이제 여다지분을 사용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계 위로 라이브러리 경로를 위로 올라가서 여다지문에 들어가서요. 저는 네, 이 더블 로테이팅 도어를
네, 이러한 형태의 더블 로테이팅 도어를 이곳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회전은 90도 회전하고요. 네, 아까 했던 것처럼 높이 설정하고요. 너비도 설정을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이 여닫이문은 스타일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다시 이런 형태로 변경하겠습니다. 이 여닫이문은 가까이 다가갈 때 이렇게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열리는 게 실내에서 보겠습니다. 네, 실내에서 이렇게 나갈 때 이쪽으로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개폐 방향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폐 방향을 일단은 뭐 양쪽 문을 다 여는데요. 네, 이 개폐 방향은 이제 이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외부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다시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네, 이러면 제가 원하는 대로 바깥쪽으로 열리게끔 이렇게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문을 너무 바닥 밑으로 넣었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대로 바깥쪽으로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닫이 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애니메이터 오브젝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애니메이터 오브젝트 중에서 트랜슬레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라이브러리에서 도시에 들어가서 볼라드에 들어와서 어떤 볼라드 하나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라드는 어떤 특정한 곳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진입 방치 장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볼라드를 설치를 했고요. 이 볼라드의 리플렉션 수치를 좀 적절히 줄여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볼라드가 카메라가 접근하면 바닥 밑으로 내려가도록 그런 형태로 애니메이션을 걸려고 합니다. 자, 라이브러리 경로 가장 상단으로 가셔서 도구에 들어가면 애니메이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터에 들어오시면 트랜슬레이터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아이콘을 보시다시피 객체를 움직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랜슬레이터에 들어오시면 몇 가지의 미리 보기들이 있기도 한데요. 저는 바로 트랜슬레이터를 화면에 드래그 앤 드롭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트랜슬레이터를 배치를 하고 나면 오브젝트와의 링크를 걸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오브젝트와의 그 링크 버튼은 여기 보이는 오브젝트 연결 아이콘입니다. 이 오브젝트 연결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볼라드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라드가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하단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턴스 값을 이렇게 올리면 올릴수록 더 많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디스턴스 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0.7 정도로, 네, 그러면 볼라드가 위아래로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애니메이션이요.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클릭해 보시면 한 번 하면 한 번만 작용하는 애니메이션이 될 것이고요. 루프 애니메이션은 갔다가 다시 반복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역행하지 않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반복 재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루프이죠. 네, 저는 이 루프 모드를 하고요. 한 번 모드를 하고 트리거로 활성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트리거로 활성화하면 아까 도어를 할 때도 배우셨지만 트리거로 활성화를 하면 특정 거리에 가까이 갔을 때 인터랙션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트리거를 활성화하고 이 트리거의 거리는 한 3m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두어서 제 카메라가 가까이 갔을 때 볼라드가 작동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트리거 설정을 5m로 해서 볼라드로부터 5m 안에 거리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작동하게끔 해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트랜슬레이터가 특정 객체와 링크가 되게 되면
이쪽 레이어 목록을 살펴볼게요. 트랜슬레이터를 이렇게 펼쳐보면은 네, 볼라드가 트랜슬레이터 밑으로 귀속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링크가 완료된 객체는 그 트랜슬레이터로 귀속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트랜슬레이터를 네,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트랜슬레이터를 복사를 해서 세 개를 이쪽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이 볼라드들은 제 화면이 센터에 맞게끔 배치를 다시 할게요. 네. 자, 이 볼라드들은 제 카메라가 특정 거리 안에 들어가면 다 같이 이렇게 작동하는 형태로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트랜슬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빠르고 쉬워진 공정 기능인 페이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징 기능은요, 미디어 도크에 들어가시면 페이징이라는 메뉴가 새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징 형성으로 들어오셔서 페이징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페이지 1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자, 이 월 단위라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축소를 하면은 네, 1년 단위가 되고요. 또 한 번 더 축소하면 2년 단위, 또 축소하면 3년 단위로 됩니다. 저희는 1 단위로 봐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확대를 하시거나 혹은 단위를 클릭하셔서 1 단위로 변경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1 단위로 보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이 가시설을 현재 화면에 보이는 가시설을 추가적으로 생성하고 건물을 마치 리노베이션 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작업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기존이 8월 13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계 하나를 형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틀 정도로 잡고, 네. 그래서 8월 14일 거를 생성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요. 붙여넣기 해서 네, 페이지 2를 형성했고요. 자, 이제 이 페이지 2일 때 비계 2가 켜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1일 때와 2일 때의 비계가 서로 다른 상황인 걸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또 복사하고요. 또 다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단계 비계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천천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정이 표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비계 설치가 다 끝나면은 안전망을 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망을 두른다는 가정을 하고 공정을 하나 더 생성하고 안전망을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망 레이어를 이렇게 켜주었습니다. 이렇게 안전망 레이어를 켜주었을 때 기존에 있었던 비계 레이어들은 이렇게 삭제가 되어야 깔끔하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계가 하나, 둘, 세 개가 추가가 되고 그 다음 외부 안전망을 덮고 기존에 있었던 가시설물들은 철거를 하는 그런 형태의 시뮬레이션을 예를 들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왼쪽 부분에도 추가적으로 비계가 추가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생성을 하나 더 해주고요. 네, 이렇게 페이지 생성했을 때 기간이 일자가 꽤나 길게 생성이 되었는데 네, 이 기간은 이렇게 축소를 해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여주고요. 네, 자, 이 기간 동안에 바로 이쪽 부분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해서 이렇게 천천히 진행을 하다 보면은 네, 이 우측면에 있는 외부 비계들을 설치를 할 때에 좌측면에 비계도 이렇게 같이 완성이 되었다는 시나리오로 공정 시뮬레이션을 만들거나 하는데 응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 생성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바로 2020.2 버전에서 개선되고 향상된 물 표현을 하기 위한 머티리얼들인데요. 이 물 표현을 하기 위한 머티리얼로 가기 위해서 저는 라이브러리 경로를 가장 상단으로 올라가고요. 네, 머티리얼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스크롤을 내리시면 물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물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풀, 그리고 리버, 레이크, 씨 이런 머티리얼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레이크 2 머티리얼을 이렇게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이전 빌드에서 제공되던 것보다 훨씬 더 어떤 물 표현의 어떤 심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걸 바로 아실 수가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이 워크스페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부분입니다. 이 물이 어떠한 몇 미터 정도의 깊이를 표현해 줄 것인지 그런 것을 설정하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최대 깊이에 더 보기에 들어가시면은 최대 깊이 아까 조정했던 최대 깊이가 있으면 물론 이런 탁도, 그러니까 이 탁도를 올려주게 되면 이제 물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는 비침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굴절 반사의 크기, 그리고 굴절 반사의 강도를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썸네일을 보시면은 굴절 반사가 하는 역할을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한 단계 뒤로 돌아가서 파동 강도를 살펴볼 텐데요. 기본 값은 50%였는데 이 파동 강도를 낮춰주게 되면은 물결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동 강도의 크기를 올려보고요. 그리고 더보기에서 파동의 크기, 그러니까 이 물결의 스케일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동의 크기를 이렇게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 흐름 방향은 어떤 이제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유속이 0%인 상태에서는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유속을 100%로 올려주고요. 흐름 방향이 144도일 때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흐름 방향을 돌려주게 되면은 물 방향이 이제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도 할 수 있고요. 바로 이를 응용하여서 수류가 있는 계곡을 표현하시거나 혹은 수류가 흐르는 강계를 표현하는데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돌프 모드는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네요. 네, 돌프 모드 역시 껐다 켰다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저는 이 부분에 레이크 1 머티리얼을 이렇게 적용해 두고요. 그리고 파동 강도를 낮추어서 좀 정적인 그런 정적인 호수의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시간대를 이렇게 좀 조정을 하여서 훨씬 더 어떤 감성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연출들을 하고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작업을 하고 이 씬의 작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트윈모션 2020.2 버전에서는 여러 형태의 물에 대해 표현이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사실적인 비와 웅덩이를 표현해 볼 텐데요. 우선 웅덩이부터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웅덩이의 위치는 오브젝트의 데칼에 들어가시면 스크롤을 중간쯤으로 내리시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퍼들 1, 퍼들 2라는 데칼이 있습니다. 이 퍼들 1이라는 데칼을 이곳에 드래그 앤 드롭해서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명도가 기본 값이 60%로 되어 있는데 이 투명도 값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쪽에 이제 젖어 있는 듯한 표현을 하는 게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셋은 이 높이가 어디까지 적용이 될 것인가인데, 자, 이쪽에 제가 테이블 쪽으로 이 기즈모가 걸쳐지도록 하게 하고요. 오프셋을 낮추어 보겠습니다. 테이블 밑으로 오프셋을 낮추면은 네, 이렇게 테이블 쪽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죠. 이쪽 소파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닥에만 적용되길 원하기 때문에 오프셋을 최대한 낮추어서 이렇게 표현되도록, 물웅덩이가 표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셋 값은 1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손쉽게 사이즈를 키우고 줄이실 수가 있고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씬의 곳곳에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물웅덩이 이렇게 배치를 해 주어서 이 바닥의 어떤 이 질감이 너무 이렇게 솔리드하게 표현되지 않도록 입체적인 바닥을 표현하는데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그다음 장면은 이제 비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 표현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세팅 부분에 들어가셔서 날씨에 들어가셔서 네, 날씨 슬라이드 바를 지금 기본 값이 맑은 날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흐린 날로 바꾸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 바닥이 젖어듭니다. 그리고 비가 오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를 표현을 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별다른 작업을 하지 않아도 비 오는 날로 이렇게 설정했을 때 굉장히 어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비 오는 날씨를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펙트에서 스모그 수치를 조금 더 올려주게 된다면은 훨씬 더 흐린 날에 비가 오는 듯한 느낌을 잘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비하고 웅덩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량의 클리어 코트 머티리얼에 대해서 큰 개선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는 라이브러리에서 탈 것에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차량들이 있는데요. 네, 이 SUV 차량 하나를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네, 컬러를 클릭해 보면 굉장히 다양한 컬러들이 이렇게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크블루를 적용해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리어 코트 머티리얼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죠. 네, 지금 이런 이제 클리어 코트 머티리얼들을 사용을 하실 때에 저는 이 주변에 비치는 이 반사되는 이런 객체들을 제대로 표현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라이브러리 경로 가장 상단에서 도구에 들어가셔서 리플렉션 프로브에 가시면 이런 박스 리플렉션이 있습니다. 전 이곳에 박스 리플렉션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적용을 하고요. 이 박스 리플렉션을 꺼짐 켜짐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켜져 있는 상태인데요. 꺼짐 해두면 네, 이런 부분에는 실제 이제 이 환경이 그대로 반사가 되지 않고 다른 환경이 반사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용 설정을 해주면은 실제 주변 배경들을 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휠 부분과 이 후미 부분을 보시면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차이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반사되는 이미지는 사이즈를 키워주시거나 줄여주실 수가 있어서 실제 이 주변 환경에 반사되는 것들을 이렇게 그대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2020.2 버전에서 이 클리어 코트, 즉 이제 자동차 머티리얼의 표현에 대한 부분에서 정말 뛰어난 향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이브러리 경로에서 식생과 지형으로 가셔서 나무에 가셔서 스크롤을 하단으로 내리시면 이번에 추가된 동아시아 식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붉은 단풍나무나 반얀트리나 네, 그리고 수국 같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미리 사전에 세팅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으로 가서 네, 페인트 모드로 이 식생 동아시아 하단에 추가되어 있는 동아시아 식생들을 추가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인트 모드로 아주 빠르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튀어나왔는데요. 네, 제가 의도치 않은 곳에 식생이 몇 군데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드넓게 식생 군락을 만들어 주고요. 네, 자, 이렇게 생성한 식생들은 이전에도 트윈모션에서 제공되었던 기존의 식재와도 동일하게 세팅해서 이제 개별적인 어떤 수령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모드들을 그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실 트윈모션에 기본 제공되던 식생들을 가지고 좀 한국적인 표현을 한다거나 동아시아에 좀 적합한 그런 표현을 한다는 데 있어서 좀 식생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동아시아 식생 15종을 통해서 아주 손쉽고 편하게 좀 동양적인 그러한 씬을 연출하는데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새로운 업데이트에서 추가된 건설 장비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라이브러리 경로에서 탈 것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건설 장비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곳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 덤프트럭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원래부터 트윈모션의 어떤 건설 장비 에셋들은 굉장히 고퀄리티로 표현이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추가된 에셋들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컬러 변경들이 가능하면 물론이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컬러 변경이 가능하면 물론이고, 이뿐만 아니라 이 브랜딩을 누르게 되면은 이 로고를 변경해 줄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트윈모션 로고 이미지, PNG 이미지로 되어 있고 뒤가 알파 채널으로 빠져 있는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로 지정을 하면 이 부분을 보세요. 네, 오픈해서 이렇게 보면 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제가 지정한 알파 채널 이미지 로고로 변경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특정 어떤 건설사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도 그 건설사의 장비들을 표현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되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에셋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공기가 추가가 되었고요. 네, 이런 천공기뿐만 아니라 네, 애니메이션이 이미 다 설정이 되어 있는 타워 크레인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이 타워 크레인은 자세히 보시면은 네, 이 애니메이션을 설정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애니메이션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런 스마트한 건설 관련된 에셋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어떤 건설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작업하실 때 이 에셋들을 사용하셔서 더 많은 표현들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맞춤형 항공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의 가장 상단 경로로 가셔서 탈 것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비행기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새로 추가된 항공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잉으로 되어 있는 항공기들은 랜딩 기어가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주기장에 두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파킹 모드가 되어 있는 항공기를 찾아서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배치가 된 부분이 있어서 네, 제가 원하는 적절한 크기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릿지랑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브릿지랑 연결을 시키고요. 네, 그 다음 뷰포트를 접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뷰포트를 잡고요. 이렇게 비행기를 선택했을 때 하단 색상 그리고 상단 색상 이렇게 색상을 변경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단 색상을 이런 색상으로 선택을 하고요. 네, 그리고 엔진 컬러도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트 모드를 꺼짐 켜짐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라이트 모드를 켜주면 비행기 이렇게 내부 쪽에 조명이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의 트윈모션은 BIM 도구인 레빗, 아키캐드는 물론 라이노, 스케치업과 같은 3D 모델링 도구와 신속한 시각화 작업 워크플로우를 위해서 다이렉트 링크 플러그인들을 제공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다이렉트 링크 플러그인들을 활용하셔서 단 한 번만의 클릭만으로 모델링 도구 또는 BIM 도구와 동기화 워크플로우가 가능했었죠. 또한 FBX, SKP, C4D, OBJ 확장자 익스포트를 제공하는 CAD 프로그램이나 3D 모델링 프로그램, 즉 DCC들과의 호환성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저희 에픽게임즈는 트윈모션 호환성에 대해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2020.2 버전부터는 데이터 스미스 파일의 임포트를 지원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스미스는 3D 맥스와 같은 DCC 툴 20여 개의 파일들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에픽게임즈에서 개발한 툴 세트이고요. 언리얼 엔진 홈페이지를 통해서 완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트윈모션 2020.2 버전은 데이터 스미스 임포트 지원을 통해서 사용자분들이 여러 모델링 데이터를 다루시는 데 있어 더 폭넓은 확장성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원래부터 굉장히 다양한 호환성을 제공해온 트윈모션이었는데 이번 2020.2 버전의 데이터 스미스 임포트를 통하여 훨씬 더 넓은 파이프라인과 워크플로우를 지원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윈모션의 할인 프로모션 종료 소식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트윈모션은 연구 라이센스를 50% 할인된 가격인 29만 6,45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이 프로모션이 곧 9월 1일에 종료될 예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트윈모션을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할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할인 혜택에는 2021년 12월, 즉 내년 연말까지 발생하는 모든 업그레이드들에 대한
무료 제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프로모션은 9월 1일에 종료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트윈모션을 구입하셔서 이 혜택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트윈모션 2020.2 버전을 멋지게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디자인 활동, 창작 활동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